금요일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다룰 주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대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빗속 규탄 대회를 열더니 급기야 내란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 할 게 많은 법사위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사고 치고 도망을 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이게 바로 나시국제예요.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늦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속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8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랑만 악수한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장동혁 대표까지 과연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 한꺼번에 만나는 일정 바로 다음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만의 단독 회동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빗속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국회 앞에 모여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이 좀 오갈까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 방일, 방미, 순방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여야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이번 순방에서의 성과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좀 대화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우선적으로 오찬 회동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 대표만 단독으로 좀 만나달라. 아마 뭐 그때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뭐 그런 뭐 검찰 개혁 법안들 그리고 또 뭐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려고 할 텐데 자칫 이 회담이 뭐 성과가 없으면 아마 대통령에게는 뭐 나쁠 건 없을 회담이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회담인데 그런 부분들도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거 만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당내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사위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가 뭐 중과부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당을 향해서 물리적으로까지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나뉘고 있다. 대통령도 만나고 여당 대표와 뭔가 이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드립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하려는 생각도 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만나지 마라. 뭐하러 만나냐. 근데 장 대표 입장에 내심은 모르겠지만 만나서 뭔가 그래도 협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좀 갈등하는 것일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도 만나고 여당 대표도 만나면서 협치에 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 회담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걸 또 이 대통령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방금 전 이제 성과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없으면은 그럼 장동혁 대표가 좀 몰릴 거다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남 자체로 장동혁 대표가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것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당 운영을 통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람과만 악수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날 거 아닙니까? 악수하겠죠? 저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뭐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칭해서 뭐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이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돌아와라라는 표현이었다라고 보고 이번 자리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당 대표 서로 그 악수하고 뭐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동혁 그 대표가 지난 이 전당대회에서의 캠페인과 이제 앞으로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운영해 가는 과정은 좀 다른 트랙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발현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당히 저는 좀 그 우려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보수 중에서도 극우라고 표현되는 소위 이 유튜버들이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우려와 부담을 안고서도 대통령과 만나서 본인이 그 당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을 그 좀 관철시켜내려고 한다면 그 모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단 기본적인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넷째 주보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탄생 이후에 이른바 뭐 컨벤션 효과 같은 기대가 될 법했는데 글쎄요,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에서 24%로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려면 글쎄요,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다 으쌰으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특검에서 저희를 향한 칼끝을 예.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뭐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이걸 고려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외투쟁의 가장 큰 맹점은 막상 실행했을 경우에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을 찾아야 돌아오는 건데 예. 그동안에 많은 장외투쟁 과정, 뭐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했을 경우에 얻은 효과보다는 들어올 때 명분이 없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많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장외투쟁을 했을 경우에는 여야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진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따라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장외투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까지 이어질까 거기에 예.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하면 사실은 잃을 게 없다, 하려면 해라 이런 분위기도 읽히거든요. 지금 특히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 사실 정기국회 그 중에서도 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이것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겠다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장외 집회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의 인권위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야당이 국회의 일정에 대해서 전면 보이콧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유야무야하게 이번 정기국회의 개회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 의사 일정에 전체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명분 있게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그냥 정기국회라는 것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조용히 그냥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게 되면 정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야당의 그런 힘을 스스로 포기한다. 아마 그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투쟁을 약하게 하느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한 투쟁력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대표와 최고위원이 됐다면 그에 걸맞는 약속을 지켜라. 지금 이런 그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 압박에 굴하면 안 된다. 당은 당의 모습대로 갔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대당에 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대치 국면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다행히 풀렸는데 협의 형식으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저질러진 현상을 보면 이게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란 특검법 제22조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를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에 혹시 원내대표실 앞을 막아섰던 그 의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일반적인 형법법에 규정된 걸 보면 예. 그 성립 요건이 폭력, 협박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뭐 폭행, 협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벌칙에 보면 위계 또는 위력 이렇게 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죠. 예. 뭐 위계라는 건 속임수니까 그건 없을 거고 이제 위력을 행사했느냐 여부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복도에서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 그럼 이걸 위력 과시로, 위력 행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벌칙 조항에 해당하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벌칙이 너무나 셉니다. 징역형밖에 없어요. 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죄 아니면 유죄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저촉이 돼서 기소돼서 재판이 돼서 유죄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겠죠. 직위 박탈이 되고 피선거권이 상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센 이 벌칙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가 이게 세계 특검법에 다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벌칙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복도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연출했느냐 아마 거기까지 면밀한 검토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일각에서는 어제 갑자기 합의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도 저 벌칙 조항의 위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만약에 특검에서 이걸 또 가지고 이 조항을 걸어서 기소를 또 추가한다?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굉장히 센 특검법들을 통과시킨 것은 맞다. 이 정도 해석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좀 그 적극적으로 이 아무런 그 본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어제처럼 그 특검하고 협의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제출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길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항은 저항대로 하고 결국은 모양 빠지게 이미 제출 형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다. 도대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저 복도에 앉아 계셨던 의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의원들은 저기에서 지금 저거를 그 야당의 의원총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스크럼을 짜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저기에 모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의원총회라고 얘기해야 하고 또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는 상황, 이 상황은 좀 우픈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일각에서는 어제 국회 앞에 전국에서 당원들이 모였는데 저희도 어제 보도했지만 요 벌칙 조항을 언론에 많이 벌칙 조항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협의 모양새가 된 게 혹시 이런 나중에 불상사를 국민의힘에서 예견해서 빨리 좀 수습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무튼 늦었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당대회 때 접견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죠. 접견 관련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윤희석 대변인께 여쭐게요. 네. 뭐 그만 하긴 하는 겁니까? 일단 늦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 네. 시간을 번 거죠. 빨리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예. 그러면 늦지 않은 시점이 언제냐는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 뭐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언론의 저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공약처럼 내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지는 않은 대신에 예. 실행 시기를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함으로써 슬기롭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보는데 실제 그러면 정말 뭐 한 달 안에 접견 신청을 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전국 상황도 보겠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의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을 텐데 예. 지금은 선거 전당대회 표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매일매일 뭔가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예. 윤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뱉어놓은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 수습하는데 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좀 전에 나왔던 예. 발언 중에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늦지 않은 시점. 이미 극우 유튜버들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언제로 가면은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따로는 누구랑 따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따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시간을 좀 끌다가 안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뭐 정기국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들겠죠. 그런데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청구서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씩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표가 약속을 왜 안 지키냐, 면회 가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지금 벌써 고성국 씨인가요? 거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0개 정도의 단체장,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남권 지역의 30개 지역 정도를 양보해라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판단을 좀 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좀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